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87페이지죠. 여전히 무민명리 강의록으로 수업을 하고요. 87페이지부터 87페이지 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형의 형이란 형벌과 같은 뜻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범이나 제재 조치와 같은 작용을 한다. 즉,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수술과 같고, 가정이나 조직사회 등의 탄압을 내치는 것으로서 삼합을 손상하는 작용도 한다. 형의 성립은 지지삼합과 각 계절을 주관하는 반국이 서로 교체하며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만물의 이치가 가득 차면 넘치고 왕하면 다시 쇠하는 이치와 같다. 형입니다. 사주에서 많은 어떤 변화작용을 나타내고 어떤 흐름의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가지 변화를 담고 있는 글씨들이 많이 있는데, 형은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그 변화라든가 그 어려움들이 눈으로 크게 띄고요. 때로는 그 어려움을 눈으로 겪을 수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작용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상에서 제일 어려움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은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몸을 다쳤거나 질병이라든가 이런 몸이 아플 때를 말을 하지요. 그럴 때는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의사대로 내 수족을 제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형벌을 말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어떤 감옥에 갇히거나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서 어떤 형태로 판단을 받거나 이런 형태가 형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작용들을 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형의 가장 큰 어떤 한마디로 정의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형을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하기 싫은 의사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움직이고 싶지만은 그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형의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제일 큰 작용은 뭘까요?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형벌을 받는 것들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구금되거나 구속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몸을 다치거나 수술하거나 찢고 째는 어떤 형상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볍게 갔었을 때는 요즘은 구속 이런 어떤 중범죄자라든가 계속 똑같은 형벌을 저지르지 않는 한 감옥을 가거나 이런 경우는 좀 덜 하겠지만은, 법원에 가서 경찰에 가서 이런 판단을 받는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자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부간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통 전부 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혼을 하는 경우는 꼭 법원을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작용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형의 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는 잊지 마시고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작용의 변화들도 한 번씩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형은 그러면은 나쁜 의미만 있을까요? 그 형은 대체로 말하면 칼입니다. 어떤 칼의 작용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었을 때는 칼은 잘 쓰면은, 의사가 칼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요. 때로는 아주 요리사가 칼을 잘 쓰게 되면 음식의 맛도 아주 돋궈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것이 칼의 작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잘 쓰는 경우고요. 그 반대인 경우들이 제일 많지요. 잘못하게 되면은 살인자가 칼을 들 때, 범죄자가 칼을 들 때, 때로는 어떤 심성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권력이라고 하는 칼을 칠 때 그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초보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칼을 쥐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손을 다치기도 하고요. 요리가 맛있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작용은 칼의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잘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는 세상 만물을 모든 내 통제 권한 하에 두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작용도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대체로 조금 뭐 우리가 흔히 일상복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대부분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많은 경우에는 조금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구속하게 하고 좀 뭐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아서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가 먼저 우리가 형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교재를 보겠습니다. 형의 특성과 유의점. 명조에 형이 있고 유기하면 명예와 권력을 지고 위험으로 만인을 다스리지만 악살과 함께 있거나 명조가 편중되면 형벌에 시달리거나 재난의 연속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이라고 하는 칼은 잘 쓰게 될 때는 만물을 위험을 권력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편중되면은 내가 형벌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명조가 생황하고 유기하면 의지와 소신이 강하고 말이 적고 과묵하면서도 의리와 인정이 있는 희생정신도 있다. 명조가 사절되었거나 편중되면 무정, 냉정, 비정, 잔인, 배신하기 쉽고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이며 얼굴이 거칠며 위협적이다. 생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왕사절은 12운석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건 좀 더 뒤에 진도가 좀 더 나간 다음에 첨삭을 하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생왕 왕하고 낳는다 이런 의미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의지와 소신이 강하고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사절이라고 하면 죽는 거와 끊어지는 거니까 편중되면 무정하고 냉정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 좀 경험적으로 보니까 형을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정에 휩쓸리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정을 미루거나 좀 질질 끄는 기질, 그런 기질은 좀 약하더라. 냉정하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하면서 해야 할 때는 분명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런 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라고 제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대체로 형제나 친인척 사이에 무정하고 부부불화가 잦거나 이별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배신, 모략, 범법으로 인한 구속 등의 관제구설이 따르고 신체적으로는 칼을 이용한 수술의 염려가 있고 곤명은 출산이나 산후에 고생이 심하며 고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관제구설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관제구설은 내가 어떠한 정부의 법을 어기는 일이 생겼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들을 때로는 경찰이라든가 법원에 출석하라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들을 관제구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수술하는 거 이런 의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게 되는 것들이 이런 어떤 형의 작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미용, 이발, 패션, 포목, 석공, 보일러공, 카센터, 석유, 정유업, 도축업 등에 종사하는 것이 좋고 재운이 좋거나 관운이 튼튼하면 수산업, 창고,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의 법조계,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이나 회사 내 감사, 군인 등 별정직이나 권력기관에 인연이 있다. 그래서 형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칼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좋은 직업은 뭘까요? 우리 모든 어떤 정부 시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을 하면은 사법고시를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요즘에는 사법고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에 있으면서 법에 종사를 하면서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게 가장 좋던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 좋은 직업이라고 봅니다. 그랬었을 때 칼을 제일 좋은 이거 법관이겠죠. 판사나 검사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칼을 가장 좋게 휘두른다라고 봅니다.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 의사 정도도 가장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피를 흘리거나 이런 남의 어떤 아픔을 치료해주고 내가 수익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사가 휘두르는 칼은 대부분 사람을 살리는 칼이지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의사가 휘두르는 칼도 나한테 직업으로 선택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에 분명히 시험을 거쳐야 되죠. 이런 경우도 칼을 휘두르고 피를 보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그걸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아주 뭐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칼을 잘 사용하는 직업이라고 봅니다.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칼을 휘두르는 직업, 뭐 대표적으로 군인과 경찰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군경 같은 것도 있겠고요.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주 유명한 셰프 같은 것도, 셰프는 무조건 뭐 칼만 있다라고 해서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은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게를 냈는데, 사업을 벌였는데 잘 된다와는 다르지요. 택시회사 사장이, 버스회사 사장이 버스를 잘 몰아서, 택시를 잘 몰아서 택시회사 사장이 되고 버스회사 사장이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리를 잘해야 꼭 셰프가 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셰프는 뭐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인데 여기에 재운까지 받쳐주면은 당연히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재운은 없는데 요리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좀 살펴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 뭐 대표적으로 뭐 칼을 휘두르는 직업 뭐 있을까요? 뭐 미용사나 이런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요. 이런 것도 분명히 내가 능력을 갖추고 그 칼을 잘 휘두르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뭐 조금 더 내려오면은 뭐 칼을 휘두르는 직업 뭐 있을까요? 뭐 생선 가게를 한다라든가 뭐 정육점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칼을 휘두르는 직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형이 유기한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때는 그 액땜을 해야 됩니다. 그 칼을 잘 쓸 수 있는 직업을 고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칼을 잘 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것도 경험으로 보니까 공부가 좀 받쳐줄 때는 조금 더 내가 칼을 잘 쓰는 상위 클래스의 직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부가 받쳐주지 못할 때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 칼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는 조금 급이 낮은 직업을 하긴 하더라, 이렇게 제가 또 경험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이 있는 사람들은 칼을 휘두르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고, 때로는 뭐 운동을 하더라도 뭐 검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때로는 뭐 격투기 선수 같은 것도 실제로 사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부모가 너는 보니까 공부는 좀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운동을 시켜서 격투기 선수로 만드신 부모님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직업의 형이라고 하는 것을 액땜처럼 풀어가는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인연이 있었을 때는 형을 좋게 쓸 것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은, 형이 있는데 공부가 인연이 짧아져 버리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뭐 좀 상위 클래스의 직업을 갖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곤명을 일지에 있는 식신이나 상관이 형살에 해당하면 자연유산이 많이 되거나 자궁의 임신 중독, 임신, 제왕절개, 자궁암 수술 등을 경험하게 된다. 여자 사주의 식신이나 상관은 이제 자녀를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형충파해가 끝나고 나면은 뒤에 이제 육신을 배우게 될 때 이런 말들 자녀라든가 이런 것도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형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거나 이럴 때도 자연 분만보다는 좀 수술해서 낳을 확률이 높고요. 때로는 이런 것들도 내가 몸에 흉터를 지녀야 되는데 그 흉터를 지닐 때 자연적으로 수술하게 되면 흉터가 생깁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몸에 흉터도 짓기 때문에 액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뭐 거부하지는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의 종류입니다. 형의 종류에는 인사신 사명 무문지형, 축술미 사명 지세지형, 자묘 상형 무례지형, 또 스스로 자자 스스로 형하는 진진, 오오, 유유, 해라고 하는 형이 있다. 그래서 형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네 종류로 구분합니다만은 크게만 네 종류입니다만은 형의 가지수는 7개라고 봅니다. 인사신, 축술미, 자묘, 진진, 오오, 유유, 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형의 종류라고 말합니다. 7가지 종류지요. 그래서 이것들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외워야 될 것들 중에 알아두셔야 될 것들 중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신, 축술 및 자묘,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런 것들은 한자만 있어갖고는 의미는 없습니다. 진이 한자 있다, 오가 한자 있다, 유가 있다, 해가 있다 이렇게 한자가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사주에 두 자가 같이 있었을 때 그 작용들이 형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형의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단순하게 따지면은 형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사주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금전을 제일 먼저 잃게 될 거고요. 형의 작용 이뿐 아니라 형충파의 작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먼저 겪을 때 먼저 일어나는 거는 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을 잃거나 때로는 남들은 많이 벌었는데 나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은 조금밖에 못 벌었거나 이런 것들도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간에 요즘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때로는 내 몸을 다치거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생기기도 하지요. 또 그런 면으로 따지면 자녀 같은 경우도 몸을 다치기도 하듯이 이런 문제가 내 사주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살 같은 경우는 저는 꼭 특히 좀 중요하게 살펴보는 어떤 대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살펴보십시오. 이것들도 예를 들면 얘네들은 한자입니다만은 이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두 자밖에 없다. 인사신인데 축술인데 인사만 있거나 축술만 있거나 때로는 사신만 있거나 술미가 있거나 한자식이 없었을 때는 그는 형의 작용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작용도 더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저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을 형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사신이다. 그러면 육합 중에 사신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사신은 파의 작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신은 육합도 되고 파도 됩니다만은 저는 그냥 인이 빠진 형살입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살의 작용들은 세 자가 있었을 때, 두 자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의 또 작용들도 강약도 일어나고요. 거리도 떨어지거나 멀어져 있었을 때 그 변화도 같이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신사명입니다. 교재 89페이지 인사신사명. 인사신사명이 명주에 있는 사람을 타인을 억누르거나 업신여기려는 경향이 있고 매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성질이 있어 준비 없이 생각만으로 급하게 덤벼들다가 후회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주가 유기하지 못하고 대운까지 험할 때는 관역이란 말은 정부에서 받는 형벌 같은 걸 말을 하지요. 교통사고, 약물 중독, 수술이나 등이 염려되니 각별히 주의해야겠고 편도, 소장 등의 고질병이 생겨 질병에 시달리거나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형제, 친척, 동기 간의 배신으로 인하여 반목하거나 시비가 벌어지며 종래에는 송사나 관제로 이어집니다. 명조에 사명이 있고 유기하면 출세하여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인사형은 해외작용까지 가중되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며 사신은 합의되면서도 형이 되어 처음에는 결합하여 유정한 듯하나 결국은 원수로 변하는 꼴이 되므로 신중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사주를 실제 있는 사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교재에 있는 사주를 썼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은 아직은 공부해야 되는 단계니까 하나하나 오행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첨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목이고요. 양의 목입니다. 양의 목이고요. 음의 목입니다. 양의 화고, 양의 금, 양의 목, 양의 토. 그러니까 목은 5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화는 1개가 있습니다. 토 1개 있고요. 금이 1개 있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사주가 편중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 목의 특성, 나는 보수기질이 있고 때로는 리더십도 있습니다만은 남에게 굽히려 하거나 숙이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특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은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뭐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월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가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지지에 신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간목의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경금과 정화가 있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경금과 정화는 없다. 그 다음에 오행의 강약을 따지다 보니 오행은 이렇게 따지니 목이 너무 많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많을 때는 뭡니까? 이성의 풍파가 있고 때로는 너무 밀어붙이는 기질도 있으면서 때로는 뭐 간이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 춘까지 계절은 안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강약을 따지다가 보면 사주는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집니다. 그랬었을 때 이거는 오행의 강약을 따지면은 일단 나를 기준으로 찾겠지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찾을 때는 목이 일간입니다. 목이 일간이니까 목의 개수가 몇 개 있나를 찾아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강해지려고 할 때는 도와주는 기세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가 있었을 때 수가 있는가? 더 목의 힘이 세지죠? 목의 기세를 보니 수는 없습니다. 0점이다. 그럼 이거는 사주는 점수는 5점밖에 안 됩니다. 그 5점밖에 안 될 때는 남자는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과연 신약하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는 조금 더 어렵게 한마디 덧붙이면은 신약지위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신강지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신약지위강이란 말은 신약하지만은 신강한 기세를 내뿜고요. 신약지위강인 그런데 신강지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는 신강하지만은 신약한 듯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사주는 그렇게 기세를 보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점수를 따져서 구하는 아주 단순한 기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약위강, 신강위약 이런 문제는 좀 더 뒤에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단순하게 점수로만 따져서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공부하는 진도가 거기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을 판단할 때는 이 사주는 점수가 5점인 고로 신약한 사주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운으로 찾을 때는 수와 목의 운이 오면은 내가 신강해집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는 수와 목의 운을 찾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다 보니 수와 때로는 목과 때로는 이렇게 수와 이렇게 운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좋은 운을 만나거나 여러 상황들의 변화가 좋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강신약의 운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사주로서는 천간에 합이 없죠? 지지에 합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신합은 있다. 그 다음에 인과 술은 여기 오가 빠졌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합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인술은 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신유술 여기도 신과 술은 유라고 하는 글씨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중간에 좌우묘요 왕지가 빠지면은 합의 작용은 살피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주도 합은 사신합 정도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갑니다. 형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인사신의 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사신형의 기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요런 정도로 설명을 이제 책에 배운 대로만 설명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짝 첨삭을 좀 해드리면은 앞에 배운 대로는 이제 사주 조그만 기세들도 조금씩 진도를 살짝 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갑은 대장입니다. 갑질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 리더고 대장이고 보스고 이런 기질이 있죠. 근데 갑이 천간에 너무 많이 떠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천간에는 전부 목의 기세밖에 없지요. 이러다 보니까
목의 기세는 절대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남에게 굽히려고 하지 않는 기질인데, 간목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있다 보니 뭐 좋게 말하면은 쫄병 생활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든 대장 노릇을 해야 되고요. 그 대장 노릇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야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대장 노릇을 하다 보면은 조금 좌우의 충돌도 많이 생기지요. 그런 기질이 있고요. 때로는 이러다 보니까 목의 기질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갑니다. 남의 얘기는 안 듣겠지요. 절대란 말까지는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거나 뭐 조언에 충실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형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이러다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가 못 먹어도 고야에서부터 안 되면 말지, 때로는 실제로 이 사람을 만나보진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부인이 와서 사주를 봤었었는데, 부인 남편이 형의 기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형의 어떤 작용들도 실제로 자기들이 몸으로 맞아서 남편이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갑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들을 것이고요. 그 기세가 나이가 들어서 변합니다. 글쎄요, 그냥 변하면 좋겠습니다 정도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태어난 어떤 기질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는 자기가 나이가 들었으니 힘이 빠졌으니 그 기질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작용이 없어진다라고 말하지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는 사주입니다. 또 이 사람의 형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의 형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행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요. 때로는 칼을 잘 쓰기에는 인수기질이 때로는 공부의 작용이 좀 너무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을 잘 못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